인터넷 방송 속 수위 높은 채팅이나 장난들 과연 어디까지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 10만 변호사 유튜버 꽉 변호사님과 버추얼 변호사 김명변님을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사소하고 웃긴 주제부터 수위 높은 주제들까지 차례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가 볼 건데요. 본 콘텐츠에서 제공된 법률 정보는 극단적인 사실관계를 가정해서 구성된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실관계 아래에서 그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오펜무. 오늘 팬티 무슨 색? 이라는 뜻이죠. 인방에서는 굉장히 흔하고 자주 치는 장난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꽤 수위가 높은 표현이거든요. 이 정도의 표현 과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방송인 패널 여러분, 오펜무 이런 표현 실제로 많이 들으시나요? 저는 시청자들이 하도 물어봐서 이제 제 팬티가 무슨 색깔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아는 지경에 이르기는 했습니다. 현재는. 제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오펜무 이게 고소가 될 것 같나요? 하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방송인이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주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오펜무 이거 유죄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트리머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 죄가 있고 그리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유죄인 죄도 있습니다. 상관없이요? 흔히 말씀드리는 통매음이라고 하죠. 통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문자나 뭐 화상 등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팬무라는 문자는 결국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문자의 전송에 해당한다. 그러면 성적 수치심을 안 느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실제로 성범죄 사안에서 검사가 막상 기소를 했는데 그런 성희롱 같은 걸 당한 피해자가 나와서 나는 실제로도 그렇게까지 수치스러웠던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검사가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판사도 좀 곤란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판례에는 이제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리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상관없이 통매음 자체는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 만약 돈을 주면서 오펜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합의된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합의금이야? 만약에 돈을 쏘면서 이제 오펜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스트리머가 대답을 했으면 그거는 승낙으로 봐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여요. 시청자분들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돈 쏘면서 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오펜무 하고 싶으면 돈을 마구마구 쏘면서 해라. 똑같은 질문이어도 같은 성별인 사람이 해당 질문을 하는 거랑 이성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동성 관계면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면 사실 막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 막 그 정도 되는 관계에 있으면 사실 야한 농담 같은 거 하는 건 아주 일상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일일이 유죄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태도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무적으로 강제추행 같은 범죄들은 생각보다 동성 관계에서도 빡세게 처벌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꽉 변호사님이 아까 설명하시던 부분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을 하려면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스트리머가 지속적으로 그런 말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그 오펜무와 같은 채팅을 보낼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반복성이 중요하다. 무료 오펜무는 1회다. 그렇게 정리가 되나요? 목숨이 한 개는 있다. 또 예. 질문 있어요. 저희는 오펜무를 역으로 한단 말이에요. 팬티색 안 알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청자가 고소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돈 안 쏘면 팬티 색깔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범죄 태양이 너무 센세이셔널해서 그러니까.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이게 가발이면이랑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죠. 생각해보니까 돈을 줘야 안 하겠다 한 거니까 이거는 그러네. 광고 아니에요? 하지만 내 방송에 왔으니 그건 합의된 사항이다. 이런 방송인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럼 너희들은 합의된 거야? 이 말이 타당성이 있나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어디 올라오면 댓글 달아주세요. 내 팬티를 알려주겠다는 이 어떤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시나요?
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실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무섭다는 거니? 보면 어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채팅창 도배입니다. 악의적으로 방송을 방해하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문자로 막 이상한 그림 만들어서 도배하는 것도 있고 오우야. 막 이렇게 이모티콘 섞어서 보내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방송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니까 영업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오. 이게 왜 무죄인 거죠?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생각보다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그냥 업무방해가 됐다고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중에서도 특히 좀 심각한 경우들을 따로 규정해서 형벌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배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걸로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뭐 빨간 줄을 긋거나 하는 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아, 배난다라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정도면 영업 방해죄가 되긴 어렵군요. 라고 예, 하시니까 그래서 도배를 그- 시도하고 있는데요 몇몇 저런. 근데 다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 예를 들면 이제 매크로라든가 아니면 단톡방 같은 데서 쳐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방송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는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는 보여요. 그 방송하는 치지지 그 서버에 부하가 될 정도로 정말 심하게 도배를 했다. 피해자가 스트리머가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네이버가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디도스 규정과 동일하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채팅창 도배는 네이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네이버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수 있다. 무섭다. 아까 도배하신 분들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네이버한테 도전하려면 컴퓨터 막 몇백 대 매크로 써야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아니면 뭐 승부를 하고 싶으면 프로그램을 들고 와라. 그렇다고 승부를 하진 마세요.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프로그램 만드는 거나 프로그램 사시는 거나 전부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아주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저희 절대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주제. 도마 빵 크크.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단순히 도마 같은 말로 희롱하면 고소가 될까? 아닙니다. 이 질문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버추얼에 대한 희롱이 소위 말하는 안사람에 대한 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거든요. 왜냐하면 이 버추얼이 나라는 건 나밖에 모르는 건데 이게 나에 대한 희롱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될것 문제가 안 같아요. 된다면 제 방은 무법지대가 되고 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여쭤볼까요? 자, 과연 류채경님과 히로님의 운명은? 예, 통매음 유죄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생존. 네, 사실 그 통매음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희롱이면 형량 면에서 훨씬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굳이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혹은 막 글 같은 걸 보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버추얼 아바타를 희롱하는 글을 보낸 거는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야설을 보낸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 자체가 희롱이니까 버추얼 이런 거랑 상관없이 통매움에 걸린다. 네, 그래서 충분히 유죄가 나올 만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꼭 하나 전달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성희롱 그 자체가 죄가 되진 않아요. 그런 죄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진짜요? 현실에서 내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그걸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성희롱 행위 자체가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던가 하면은 그건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고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 범죄는 아니다라는. 예, 그래서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현실을 살다 보면 누구누구가 성희롱 때문에 문제가 돼서 빨간 줄이 그어졌다더라, 뭐 집행유예를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거의 직장 내 괴롭힘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예, 채경님이랑 히로님은 같은 소속사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위나 한마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 그러면 후배니까 고소당할 일이 없겠네요. 그러면 후배들은 좀 편하게 성희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뭐야? 지금 채팅에서 매 질문마다 한 번씩 꼭 채경님 감옥에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씩 물어보는 것 같다고. 네. 그러고 있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볼까요? 자, 좋습니다. 다음 주제 미션 걸고 빤스런. 이것도 진짜 스트리머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은데요. 게스트 여러분들 혹시 겪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겪어봤고 많이 봤죠. 그러면 이거 고소 될 것 같은가요? 안 될 것 같은가요? 될 것 같아요. 돈이 안 걸린 거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돈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음. 약속을 한 건데 그냥 간 거잖아요. 구두 계약이 성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진짜 음. 기록도 남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구두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션 걸어놓고 도망가는 행위, 이거 일종의 구두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검토해봤을 때 사기죄, 유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와. 세다. 큰 거 아니에요? 이제 사기가 또 되면은? 되게 센데요 그러면? 또 이제 미션금 채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션 거신 분의 신상 정보를 캐낼 수만 있다면 쫓아가서 미션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채권이 되는구나. 네. 아니 그러면 제가 님 이거 하면 100억 좀 킥 이거 하나 쓰면 저 갑자기 100억 빚지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데 그런 완전히 농담으로 한 얘기들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없고요. 반면 이제 네이버 취지직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션을 거는 사람들은 이제 미션금이랑 미션 내용을 적어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 되고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락하려면 미션 수락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수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션 계약이 성립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걸 추적해서 따라가면은 미션금 채권이 있으니까 이걸 나한테 줘야 된다 하고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법률적인 상태가 형성이 됩니다. 네. 취지직이 참 네. 좋은 게 국내 기업이라는 거.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 실명 인증이 된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미션을 실패했는데 수락을 눌러버리면 그것도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건가요? 이제 스트리머 입장에서도 미션이 실패해도 미션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미션을 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엔 사기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처음에는 미션 성공하면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미션을 받았는데 이제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 실패했지만 이거 미션금 커서 좀 가져가고 싶은데 한 번만 나쁜 짓 할까라고 해서 수락 버튼을 눌렀다라고 하면 사기죄는 안 되겠지만 대신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가 더 큰 거예요? 횡령이 더 큰 거예요? 징역은 똑같아요. 사기 같은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야 횡령이 더 세 보이는데 그렇게 어? 되면. 횡령이 살짝 더 셉니다. 그러니까 미션 실수로 삐끗해서 딸깍 누르면 이제 10년. 근데 딸깍 하더라도 그거에 응하는 보상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내가 받은 대신 뭐 예를 들면은 제로투를 쳐준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미션을 건 사람이 승낙을 하면은 이제 그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미션이 걸린 금액하고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 스트리머 분들은 수수료 30%뗀 금액을 받으니까요. 반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전액 반환해야죠. 상관없이 그냥 이제. 네, 수수료는 왜냐하면은 받는 사람이 내가 비용해야 되는 부담인 거지 그걸 돌려주는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면 충전 수수료도 책임져야 하나요? 그 90%? 그거까지. 충전 비용 책임져. 10%까지. 이거 궁금한데요? 끝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부당이득 반환이면은 수수료가 해당이 안 될 거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면 수수료가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으로 고소하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주제도 꽤 센 주제인데요. 팬심으로 성인용품 보내기. 받아본 사람. 나 친구 중에 받은 애 있어. 헐. 남자인데 5나월 받았어요. 너는? 넌 좀 받았을 것 같아. 나 그 분홍색 덜덜이 받았어. 네? 몇 개? 몇 개야? 예? 내가 한 번은 야. 아니라는 네? 사실과 팬심이 현재 닫혀있다는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예. 얼마나 오셨으면. 그럼 최강님은 못 받아보신 건가요? 받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거 생각보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성인용품 아니더라도 속옷 같은 걸 보낸다고. 속옷은 많이 들었어. 근데 이게 기분은 확실히 나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다르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 문제일까요? 변호사님?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처벌이 되기 힘든 성희롱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이럴 수가. 난 당연히 될 줄 보시면 알았는데. 이제 이게 대체 왜 처벌하기 어렵나요? 통매음에 물건을 보내는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매음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이 스토킹 처벌법은 첫 번째로 의사에 반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스트리머분들이 성인용품을 보내는 행태에 대해서 평소에 뭐 그런 것들 보내주면 좋다고 얘기를 한 달력이 있는지
너도 즐겼잖아가 되면 무죄가 될 수 있다. 변호사님 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신품이 네, 아니라 물어보세요. 중고품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중고품. 신품이 아니라 아. 중고품이 되어버린 상태로 보내면 아. 어떻게 해요? 네, 뭐 형량은 더 높아지겠죠.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의도가 아주 다분해질 테니까요. 도대체 거기까지 사고가 도달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맞아. 놀랍다니까. 그러니까 어메이징 이거 하다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거 상상도 못했는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실 성인용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험한 물건이 오는 케이스가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폭탄. 이게 그 이제 제가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데 살아있는 랍스터를 보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몰리. 갑각류 알러지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를 처분하는 게 너무 위험한 레벨의 그거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가 막히는 수준이라 가지고 갑각류 알러지나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냈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지. 사실 알고 보냈으면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상 예비 후보까지도 너 진짜 너무 중증이라서 내가 갑각류를 섭취했을 때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범죄가 되죠. 그거는 피로가 나 패로 온다고 하면 집 앞에다 세워둬요. 새우를 이렇게 집 결계인다. 동그라미. 결계로 이렇게 세워두고 못 들어오게.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다음 주제가요. 변호사분들께 이걸 보여주기가 좀 부끄럽거든요. 저는 뭘까? 아 벌써 무서운데 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로와이! 으랴 팡팡팡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치즈직에서는 대기업분들 방송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돈에나 채팅으로. 이런 표현들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채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저거를 게임 캐릭터들한테 맨날 하고 있어가지고 좀 무섭고요. 가끔 가다가 시청자한테 일로 와이 으랴디듯하고 제가 받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그걸 썸네일에 썼어요. 와우. 그런 팬아트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찔려서 저는 범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저희 컨텐츠 주최 측에서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야 되는 건가? 여러분, 네? 저희가 방금 엄청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 패널 중 한 분이 히로님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도네를 계속 보내는 악질 시청자가 한 분 계신다는데 이제 그분의 도네 내역을 저희가 입수했다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 내용을 예시를 겸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히로님이 실제로 도네를 받은 내역이고요. 익명을 위해서 닉네임을 가려드렸습니다. 전혀 안 가려졌잖아. 자, 채경님 이거 내용 한번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아디지퍼스 으랴으랴 임신해라 내일을 패라. 히로 존나 꼴리게 생겼다. 안녕. 네가 날 꼬셨잖아. 꼬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마구마구 오고고하게 만들어 놓고 미친 사람이 너 때문이야. 오늘도 성희롱 마구마구 했다. 만족스럽다. 이거 진짜 이거는 좀 UFC. 이런 미친 도네를 계속 보내는 악질 같은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했다. 누군지 모르겠다. 게다가 이건 저희가 제보 받은 것 중에서 극히 유불한 점.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그나마 골라서 내보냈다는 점. 저게 약한 거라고요? 예. 후원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엔딩으로 하지. 채경님이었어요? 너였어? 채경님이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채경님인 줄 전혀 몰랐는데. 아이 설마요. 아니 설마. 그러면 채경님 이런 네.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요? 통매음에 일단 걸리겠죠. 오늘 공부를 굉장히 잘 하셨네요, 채경님이. 또 이제 스토킹법으로도 걸리지 않을까. 잘하셨네. 우등생이시네 우등생. 아니 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보내는 거죠? 아니 같은 소속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음란하잖아 여기. 그렇긴 해. 아무- 아니 근데 당신 아닙니까? 나도 근데 히로를 보면은 히로의 가슴골이 과연 몇 도일까 하고 이제 체온계를 한번 꽂아보고 싶기는 해요. 따뜻해 보여서. 저희 그 컨텐츠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하는데. 변호사분들 답변을 들을까요? 안 된다 이거 끌려간다. 자 사실 채경님 이거 고소 되냐 마냐 때문에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거든요. 원래 네. 주제는 일로와이 으랴 팡팡팡 이게 고소가 되게 약해 보인다. 그러게요? 이거 안 날 것 같은데? 보니까 일로와 느려느려 팡팡팡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는 내가 귀엽네요. 네. 넘어갈 수 귀여운 있을 것 같기도. 것 같아. 자 그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거 문제가 되나요? 사실 아까 그 오펜무랑 거의 비슷한 폭매음이랑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에는 충분히 해당될 여지는 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고소장 작성은 저희가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증거도 많이 있으니까. 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 막간을 이용한 영업 너무 좋았고요. 자 그럼 다음 주제는 살짝 악의적인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퍼지데이라고 속여놓고 고소 때려버리기. 이거는 스트리머가 하면 나락가지 않아요? 일단은 퍼지데이가 뭐냐면요, 이제 한마디로 채팅 규칙 없는 날, 어떤 채팅도 허용하는 날이라는 건데, 스트리머가 퍼지데이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네? 라던가 아니면 아무리 규칙이 없다 한들 너무 선을 넘었거나 이런 경우 근데 애초부터 본인 방송 제목에 퍼지데이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럼 바로 한번 여쭤보죠. 퍼지데이라고 속여놓고 고소 때려버리기 이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와우! 네. 놀랍게도 이제 고소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고소권은 이제 국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고소를 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고소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고, 그리고 정통망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채팅에 드러난 표현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표현인지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만약에 퍼지데이라고 해놓고서 그렇게 채팅을 받았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매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퍼지데이라도 성적인 표현은 좀 삼가주실 필요가 있다. 통매음에 따로 걸려버린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퍼지데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그래도 선을 넘으면 얼마든지 고소를 하시던. 선 넘으면 얼마든지 고소해도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려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린 것 같거든요. 제가 컨텐츠 제작자로서 가장 경계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뭔가요? 바로 한쪽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 시청자 관련 내용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안심되어 보이고 안전하게 있는 모습 굉장히 심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중단하겠습니다. 중단이요? 중단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청자들의 행동이 고소 가능한가를 알아봤죠? 자 이제부터는 스트리머 이런 행동했을 때 고소 가능한가를 알아보는 스트리머 고소 가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